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준비 때문에 매우 바쁘시죠? 어,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시작과 끝에 자유여행이 있고 중간 파리에서도 이틀 동안의 자유여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팀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고 다시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여행 때문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빈, 다음번엔 파리 두 개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건물은 벨베데레죠. 벨베데레. 벨베 이것은 이쪽은 이태리어로 아름다운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이 건물은 벨베데레 이 지금 미술관으로 쓰이는 이곳은 원래는 오이겐 공작이라고 귀족 중에 가장 높은 게 공작이죠. 공작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만 터키가 이 빈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때 공성전을 주도했던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궁전인데 이걸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자, 이것은 바로코 양식이죠. 바로코 양식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이것은 베르사유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 궁으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입구인데 이게 성문인데 그리고 정원을 거쳐서 이 건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궁전으로. 그런데 보통은 그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은 요 건물 뒤에 버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이 뒤로 들어옵니다. 벨베데레예요. 그러면 이 바로코 양식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유럽에서 100년 전쟁이 있었죠. 100년 동안 싸웠어요. 그럼 100년 내내 전투를 했느냐? 그렇지 않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농사가 바쁜 시절, 농번기에는 전쟁을 안 합니다. 특히나 이 밀농사 지역은 씨를 뿌려놓고서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죠. 벼농사 지역은 계속 농사일을 해야 되지만 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밀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밀과 함께 치즈, 버터, 우유 이런 것을 먹는다고 했어요. 대신 쌀에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있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채소류를 반찬으로 먹는 것이다.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학농민 전쟁 때도 항상 전쟁은 난이 언제 일어나냐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3월 삼진날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왜? 3월 삼진날에는 파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번기에는 다 전투를 멈추었어요. 어쨌든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귀족과 그 다음 용병들, 특히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루이 14세는 이 100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임시로 전쟁세를 걷어들입니다. 그래갖고 용병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뽑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요.
그것을 상비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병이냐, 돈을 주고 고용하는 용병이냐, 상비군이냐. 그런데 백년 전쟁이 끝났죠. 귀족과 용병 지휘관이 대부분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었던 왕권이 마구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전쟁이 끝난데도 계속 전쟁세를 걷어들였죠. 그걸 가지고 상비군을 만들었고, 그 막강한 군대, 이때부터가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 군대가 되는 건데, 상비군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막대한 부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부가 넘쳐나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코 양식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코 양식이란 첫 번째 특징이 대규모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엄청난 크기죠. 왕의 사냥터에다가 궁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좌우가 대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 있고 좌우 대칭에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궁이 나타나는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 오이겐 공작의 개인 궁전이었던 것이 지금 벨베데레 미술관으로 바뀐 것이죠. 거기 이제 벨베데레에 들어가시면 다들 보고 싶어하는 클림트의 퀴셴. 근데 퀴셴은 접촉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애들은 접촉사지만 어른들은 접속사죠. 예, 퀴셴. 근데 이게 원래 다른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지 클림튼이 붙인 제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봤죠, 이거. 완전 정복. 이게 이제 그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옛날에 동화 백과가 있고 동화에서 완전 정복이었나요? 그래갖고 그 표지에 이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읽었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잘 못 읽었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나파르트.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강은 도나우 강입니다. 모든 도시는 운송 이동의 편리함 때문에 다 강가에서 발달하죠. 문명도 마찬가지지만 도나우 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이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나우의 물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만들었죠. 운하. 지금 요곳이 요 바깥에 요곳이 옛날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이 있고 옛날에 궁전 밖에는 당연히 성벽이 있었죠. 성벽입니다. 이것을 링슈트라세라고 해요. 링슈트라세. 링은 고리, 슈트라세는 스트리트, 거리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벨베데레가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호텔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곳은 원래는 이게 그 우가코였던 것 같아요. 강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흘러서 나뉘어서 흘렀는데 여기에 이제 강물이 계속 토사가 쌓이면서 이렇게 물길이 둘로 나뉘고 우가코가 된 것을 이 섬을 이렇게 물길을 바로 잡으면서 여전히
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호텔입니다. 우리 호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를 지나가는 지하철이 U1이에요. U는 언더그라운드 지하철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 호텔은 요 표시로 합니다. 하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데 다 노란색이지만 이렇게 가끔 하트가 있어요. 호텔이 아닌데도. 요건 뭐냐? 특별히 중요한 곳, 관심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훈데르트 바서르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르의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요거 벨베데레 궁전이죠. 보면 벨베데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슐로스는 독일어로 궁입니다. 궁전. 슐로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이 궁전을 뭐라고 하죠? 샤또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궁이란 뜻도 같지만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포도주 양조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샤또우가. 그래서 유럽의 그 포도주 이름에 샤또우라는 양조장의 이름을 붙인 데가 많을 거예요. 요건 뭐냐? 요건 가스오메타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요것은 뭐냐? 쉔브룬입니다. 쉔브룬. 다시 요 운하는 인공운하입니다. 인공운하. 이것은 우가코였던 곳이 이쪽이 한쪽이 막히면서 된 형태고, 사실은 여기까지 막혀야, 완전히 막혀야 이게 소뿔의 모양이기 때문에 우가코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요 표시는 하트는 호텔 또는 중요 장소라고 했죠. 우리가 머물 곳, 이것이 처음 도착해서 그 다음에 빈에서 다시 귀국할 때도 이 호텔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4성급이에요. 이 호텔 이름은 아르코텔 카이저 바서르입니다. 원래 그 카이저라는 말은 라틴어에서는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독일에서는 카이저가 되고 러시아에서는 짜르가 되죠. 그러면 영어 발음은 뭡니까? 영어 발음은 시저죠. 시저. 그러니까 나라마다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식 음운 체계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그 카이세르를 가리키던 말이 이렇게 발음들과 스펠링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아르코텔 카이저 바서르인데 바서르라고 하는 건 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나우 강변에 있기 때문에 바서르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도나우 강이고 도나우 강물을 끌어들인 운하라고 그랬죠. 운하.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요 외곽이 링슈트라세인데 이건 옛날 성벽인데 그 성벽을 허물고, 왜 성벽을 허물어요? 대포의 발달로 이제는 성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포 쏘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성벽을 아예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나중에는 여기에 전찻길을 놓습니다. 그 다음 요 빨간 거 훈데르트 바서르 하우스인데 보통 이제 그 가이드들은 여기 백수의 집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훈더르트가 이게 100이란 뜻이에요. 100, 100. 바서르. 물이죠. 바서르. 근데 사실은 백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100백자 써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쓰는 백수라는 건 실백자 쓰죠. 즉 아무 벼슬이 없는 수, 손수,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한자가 다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설명을 할 때 항상 그 중3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점 이해하시죠? 네. 다 아는 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벨베데레 궁전, 이게 궁전이죠. 네. 궁이라고 하는 건 건물과 건물을 이은 거예요. 건물과 건물을 이은 거. 그리고 이것은 집이고. 그래서 건물이 여러 채 쭉 연결된 게 궁입니다. 그다음 전이라는 건 왕이 기거하는 공간을 전이라고 하죠. 전. 그러면 왕보다 위가 뭡니까? 황제. 황제가 기거하는 건물은 폐라고 합니다. 폐. 그래서 아래에 대령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폐하, 전하. 그럼 왕세자가 거주하는 곳은 저죠, 저. 큰 집 저. 그래서 관저가 있고 사저가 있잖아요. 그런 집을 저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세자를 부를 땐 저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 급, 보통 이제 정승급, 장관급은 각 그 근무하는 공간을 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하 이렇게 부르죠. 자, 벨베데레 궁전이고 요거 보면 가소메타스 오브 비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비엔나 이것은 영어식 표기죠. 빈이 독일어입니다. 빈. 가소라는 건 뭐냐? 가스예요, 가스. 옛날 가스를 가져다가 여기다 저장해 놓고 요 위에 피리창 같은 거 보이세요? 번갯불을 맞아도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외관은 이렇게 벽돌로 쌓았습니다. 이 안쪽에 탱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탱크를 철거하고 여기를 쇼핑몰과 거주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보기 드문 벽돌 형태의 건물이라서 그래도 꽤 아름답습니다. 그게 여기예요. 가소메타. 그런데 가소라고 하는 건 가소는 보통 우리의 그 과학과 관련된 것, 그 용어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나라 때 북경에서 사용하던 그 중국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했죠. 그래서 이 가소를 한자로 쓰니까 이렇게 써요. 이게 중국 발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유럽은 한자로 쓰면 뭐가 됩니까? 한자로 쓰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발음 뭐냐? 오로빠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이 독일이나 이쪽에서 오이로빠라고 발음하던 게 중국에 오면 오로빠가 되죠. 근데 오로빠 그 한자는 어떤 한자의 발음이냐? 구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북구 얘기할 때 다 서유럽, 북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와 와자의 이사자인데 이게 중국 발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한자 발음은 뭡니까? 와사죠. 와사. 그래서 김강균의 주지주의, 모더니즘, 와사 등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다 가로등에 가스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죠. 그래갖고 불을 붙이고 다시 해가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 가스 등을 꺼버렸어요. 가스등 밤에 가스등 불빛을 받으면 약간 노란색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 보면 레스토랑이 나오는데 원래 그 레스토랑은 원래는 흰색 벽이래요. 흰 벽. 이게 지중해 지방은 그 고흐가 있던 곳이 아르일이었는데 아르는 지중해 그 바로 옆에 있고 이 지중해성 기후라는 건 여름엔 사막기후, 겨울에는 서안해양성 기후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막기후다라는 건 뭐냐? 여름엔 무지 뜨겁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다 여름에 그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두꺼운 나무판으로 창문을 달고 벽을 흰색을 칠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르의 그 레스토랑도 흰색으로 벽을 칠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이거 이거 어, 그 그림에 고흐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벽이 노랗던데 왜 흰색이냐? 그게 와사등 때문에 가스등이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이 나는 건데 고흐의 그림을 보고 이거 가짜다 속았다 그래가지고 그, 그 식당 주인이 아예 벽을 노란색으로 바꿔 칠했다는 겁니다. 와사등과 관련된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 이것은 중앙묘지입니다. 비인 사람들이 있는 비인에서 죽은 사람들이 상당수 이 외곽 지역인 여기에 묻히는데 이 중앙묘지가 왜 유명하냐? 많은 음악가, 모차르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음악가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 묘지다.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가보시면 좋겠죠. 조금 전에 여기 훈데르트 바서르의 그 아파트를 안 보여드렸는데 요겁니다. 자연이 최상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선을 따 만든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 쉔브룬입니다. 쉔은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벨베데레와 비슷한 뜻이 있고 또는 쉔 하면 매우란 강조입니다. 영어의 베리에 해당되죠. 브룬은 샘입니다. 그래서 쉔브룬 샘이 하나 솟아나는데 그 물이 아주 괜찮은 모양이죠. 맛있었던 모양이에요. 맑은 물. 그래서 여기가 쉔브룬이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가소메타이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 일정은 4월 2일 날 도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아까 여기 호텔 있었죠? 호텔. 여기서 지하철 U1을 타고서 옵니다. 그러면 6정거장째 슈테판 대성당에 도착해요. 길 건너편으로 와서 슈테판 대성당을 봅니다. 근데 우선 지금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트램 표시가 있습니다. 트램. 바로 성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성벽을 허물고 여기에 전찻길을 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고리, 링슈트라세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합스부르크의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에서 그 도시를 개조하니까 성벽을 허물고 다시 이제 가로를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보고 나폴레옹의 조카가 나폴레옹 3세인가 뒤에 이제 그 프랑스의 대빵이 되죠. 그래 가지고 그 매연과 오물이 뒤범벅이 된 그 파리를 전부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방사선으로 파리를 개조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가 그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뒤에도 계속 프랑스 혁명이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2차, 3차 해서 계속 프랑스 혁명이 이어집니다. 제대로 성공한 게 아니죠. 왕은 목을 잘랐지만 여전히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뻥을 쳤죠. 그래갖고 나폴레옹이 이제 그 유럽을 먹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베토벤인가요? 영웅이란 노래를 작곡했죠. 영웅을 작곡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그랬어요. 헌정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환영을 했죠. 물론 귀족들은 빼고. 그래갖고 나폴레옹 군대가 오면은 그 일반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폴레옹을 환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 정복이 끝나니까 나폴레옹은 지가 스스로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원래는 그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노래를 제목을 바꾸어서 영웅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 또 했네요. 그 파리를 개조한 이유가 뭐냐? 계속 그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레미제라블의 경우에는 그 3차 혁명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면 전투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책상 뭐 이런 거로 길을 막고서 저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는 저항할 수 없도록 어디서든 보이게 가로 세로 방사선 형태로 그래서 대포를 쏘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꾼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파리가 이제 그 도시를 개조하는 걸 보면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따라서 도시 개조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 빈이었다. 왜?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 무력을 갖고 있던 것은 합스부르크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죠. 그 영향을 받은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슈테판 성당을 보고 이때 이제 그 원래 성당은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요 입구에 그 수도사 복장을 한 인간이 뭐 기부금 내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가능하면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게 비엔나 슈타트 오페르 그러니까 비엔나 왕립 오페라 하우스란 뜻이죠. 오페르 예. 빈 오페라 하우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베르티나라고 해서 미술관입니다.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모차르트 있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박물관을 들어갈 시간은 안 돼요. 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 여기에 유명하다는 비엔나 커피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는 아시는 것처럼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공략하다가 갑자기 오스만 터키가 철군을 하는데 그때 급하게 철군을 하느라고 그 갖고 있던 휴대품들을 놓고 흘리고 간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개인 병사가 갖고 있던 커피가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그 커피를 가지고 시작된 게 비엔나 커피죠. 여기가 알베르티나 요 앞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유로스코프 여기인데 여기 가서 비용을 전달하고 다시 만나서는 이제 이렇게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자 아셔야 될 거 여기가 쿠어 살롱이죠. 사운드 오브 비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예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히려 성수기에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는 얘네들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그 공연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이라고 그래요.
4월 달엔 프로들이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콘서트의 질이 상당히 높을 거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이 좀 복잡해요. 이게 카를 프라츠입니다. 이게 옛날에 전차역이었는데 이것은 아르누보 양식입니다. 아르누보. 아르는 아트, 누보는 누에보, 누보 다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게 독일어로는 뭐냐? 유겐트 스틸입니다. 유겐트 스틸. 나라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예, 이게 칼스플라츠고 지금은 그냥 그 작은 매점이에요. 여기는 그냥 바깥에 아르누보 양식이 어떤 건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를 성당을 갔다가 여기 길을 건너서 빈 분리파 전시관.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저기 병원에서 수술할 때 섹션 그러죠. 섹션하는 건 잘라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 섹션에 해당되는 독일어가 세체시온입니다. 세체시온. 세체시온. 그래서 꼭대기에 양배추 금관으로 유명하죠. 여기에 이제 뭐 베토벤 오프라인가 뭐 하는 몇 가지 작품이 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레오폴드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자유시간에 한번 가보시든가. 예. 다시 이제 그 링슈트라세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죠.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빈 미술사 박물관이고 이것이 빈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게 그 여자 마리아 뭐 하는 그 여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요 여제의 막내딸이 마리 앙투아네트죠. 이 합스부르크에서는 니들은 전쟁해라. 우리는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곳곳에다 자기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또는 그 아이가 그 합스부르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유럽을 먹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친 결혼이 매우 심해서 온갖 문제아들이 생겨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이니셜이 MT로 표현이 됩니다. 마리아 테레시아. 그 다음 여기가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라트하우스인데 라트라는 건 시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트하우스는 시청입니다. 요 RAT라고 하는 요 스펠링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 그래서 라트하우스 하면 시청이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시청 건너편에 카페 란츠만인데 여기가 이제 그 레닌 트로츠키 이런 혁명가들이 자주 모였던 살롱이라고 하죠. 원래 살롱은 술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 유한 계급들이 뭐 꼬냑, 커피, 시가 이런 거를 이제 즐기면서 문학과 예술과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던 곳을 살롱이라고 하죠. 그 이 카페 벽에는 그 사람들 사진들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공원인데 요 공원 끝에 여기 CC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도 허리가 27인치 모든 여성이 부러워하는 CC. 그래서 유럽에서는 CC에 대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여자는 불행한 삶을 살았죠. 남편이, 아들들도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하고, 남편도 그 1차 대전에 시작이 되었던 그 암살을 당하잖아요. 발칸반도에서.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이쪽으로 와서 호프부르크 왕궁을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너편이 중요합니다. 여기 조그만 광장이 있는데 이게 루스하우스입니다. 이 루스하우스는 왜 유명하냐? 미니멀리즘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중심의 그 성당이라든가 왕궁을 보면 그 엄청 비싼 조각들을 있는 곳마다 빽빽하게 꽂아놨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조각상 하나가 성 한 채 값인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루스하우스는 없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장식이 없습니다. 장식이 없어요.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요세프 황제가 창이 있고 커튼이 있었는데 이 건물 꼴을 보기 싫다고 커튼을 늘 가렸다는 거죠. 커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도 일로 나가지 않았대요. 이 꼴 보기 싫어서. 그래갖고 이쪽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앙커 우어 인형시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아니면 호텔 가시던 여기서 이제 여기 슈테판 대성당 여기네요. 여기에서 그 지하철 타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6정거장입니다. 이 코스를 4월 2일 팀도 도착하면 이 코스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돌아와서 또 29일 날 귀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조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 1일 날 도착해서 28일 날 귀국하는 포항팀이 있죠. 그리고 29일 날 귀국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동사니 팀? 네, 수도권. 하여간. 그래서 이게 지금 매우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이 다르고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중에서 팀장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팀장은 뭘 해야 되느냐? 빈에서 하루 또는 이틀 자유여행 중에 티켓을 미리 구입해야 되죠. 그럼 어떤 그 각각 팀의 일정을 어떻게 짤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시고 자,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야 되죠. 우선은 요분들의 작은 카톡방을 이태원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가장 젊은 홍금표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카톡방에서 의견을 모아서 일정을 짜고 그 다음에 이 일정을 먼저 카톡방에 전체 카톡방 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팀 중에서도 다른 데 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 팀 중에서도 일루 가고 싶다. 이 팀 중에서도 일루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일정을 확정한 다음에 지원자를 확정하고 마감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그냥 독자적으로 다니겠다 라고 하면 이 논의에서 아예 빠지시면 돼요. 이 논의에서 아예 빠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분들 빼고 이제 최종적으로 팀이 확정되면 이 팀장은 인터넷으로 표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매가
더 싼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예매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를 하면은 대신 장점이 그 표 사는데 줄을 서야 되고 또 입장하는데 줄을 서야 되고 하는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팀장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온라인이 더 싸냐 오프라인이 더 싸냐 하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이 팀장님은 그 동선이 정해지면 마이리얼 트립 같은 한국 사이트에서 표를 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리얼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표를 몇 개를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 및 구매까지 하고 그 다음 그분들을 인솔하시고 첫날이니까 외부에서 저녁을 드시고 싶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를 뭘 할 거냐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돈을 받으시는 일단 티켓은 팀장이 지불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저녁 식사 요금은 팀장이 너무 바쁘니까 누구 한 사람을 또 저녁 식사 값을 결산하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자 카톡방을 만들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인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파리에 대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